확인됐습니다. 예. 예,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보다도 아마 기존에 우리 이 메타페스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사업적인 개요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아레나 경기장이 이제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사를 한번 볼게요.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업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할 게 있죠.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사업의 발전성 있는 어떤 회사인가? 여기 뭐 이게 이상하게 나오네.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은 현실에 맞는 아이템인지, 그 다음에 회사는 아무리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이템이 시대에 맞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돈이 안 되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돈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알아보고요. 또 돈을 되려면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줌 미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회사의 성공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것도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는요. VNCE라는 회사입니다. VNCE. VNCE가 정식 회사의 약칭이죠. 회사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는 metaf.global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제가 오늘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한국의 발음은 그 IT 센터 정도 돼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데 IT 센터 전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볼게요. 좌측에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베트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회사 이름은 VNC 한빛 로우 컨설팅이라고 정식 면칭이 되어 있고요. 일명 우리가 VNCE라고 합니다. VNCE. VNC는 V는 베트남, 그 다음에 N은 네트워크, K는 크립토, E는 엑스체인지. 그래서 VNCE 약자로 해서 회사 이름은 V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 위치는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하노이. 좌측에 보면은 2번이 이제 주소예요. 근데 베트남어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베트남 하노이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요 회사 이름에도 컨설팅이 나와 있죠.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리고 게임 제작 업체예요. VNCO는 2017년도에 설립이 됐다. 설립 연도. 직원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120명의 직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생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중견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회사는 메타패스트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은 어디 있냐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계되는 메타패스트 재단이 있는데 이거는 VNC에서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강한철 대표이사입니다. 강한철 대표이사가 메타패스트 또한 VNC의 지분을 100%씩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를 볼 때 그래 전문성 있는 것 같아. 왜? 이 회사는 게임을 제작을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업체를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또한 VCC라는 베트남의 넘버원 최고의 그러한 거래소, 코인 거래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즉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게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볼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회사 위치는 실제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는 전문성이 있는지,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라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P2E 게임인데 P2E 게임을 직접 하는 건지 남한테 의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본사 방문을 언제든 환영을 하고 있으니 베트남 하노이에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메타패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패스트는요, 지금 좀 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P2E 게임입니다. 게임을 해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요즘은 누가 게임을 플레이 투 윈을 하냐, 누가 승리를 위해서 게임을 하냐, 요즘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필리핀에 좀 전에 있던 것이 저희 필리핀의 현실이에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것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패스티스트는 블록체인 폴리곤과 트론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 게임, P2E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가상 경막, 메타버스 경막 게임을 하고 있다. NFT는요, 지금은 엑시를 지금 보셨죠? 엑시처럼 NFT가 뭐냐? 경주마입니다. 경주마. 경주마가 말이 NFT로 나의 거로 되는 겁니다. NFT를 즉 경주마를 살 수도 있고 그거를 교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길러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가지고 경주에 나가서 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엑시가 지금 엑시를 교배를 해서 판매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DNA, 엄마 아빠의 DNA를 담아서 약 80가지 종류로 탄생을 새끼가 태어납니다. 실제와 똑같이 그게 바로 DNA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패스트는 뭐예요? NFT 게임, P2E 게임이다. 트론 기반, 폴리곤 기반이다. 그래서 또 거기에 가상 경막 게임으로서 이거를 사서 교배하고 또 판매하고 그 다음에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하고 아이템을 봤어요. 메타패스트의 회원은 어떻게 되는지 회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패스트 회원은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차단을 하겠습니다. 네, 40분이 돼가지고요. 지금부터 들어온 사람은 차단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었어요. 오늘 초대장, 줌 미팅 초대 10시 40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차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문자가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사람, 또 늦게 들어온 사람, 끝날 때 들어와서 아이디만 쓰고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부 다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메타페스트 회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원 등록은 무료입니다. 그렇지만은 경주 게임을 하려면 경주마가 있어야 되죠. 말이 있어야 교배를 하죠. 예, 교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페스트 박스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박스. 메타박스는 뭐냐? 말이 태어나기 전에 박스예요. 쉽게 말하면 알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 네, 알에서 태어나기 전에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스를 구매해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새끼가 태어나요. 말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조건은 암놈은 75%, 순놈은 25%로 랜덤 방식으로 태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두 메타 F 토큰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어디서? 우리 플랫폼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메타박스는요, 네 가지 형태, 네 가지 혈통이 있어요. 말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커먼, 그 다음에 노란 눈을 가지고 있는 레어, 그 다음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에픽, 그 다음에 보라색 눈을 가진 레전드리,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이 있다.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박스 가격을 볼게요. 메타박스 가격은요, 제일 싼 것이 커먼 얼스네요. 커먼 얼스가 70불이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리 라이트가 600불로 가장 비쌉니다. 70불에서 600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박스 가격입니다. 메타박스는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 500개만 한정돼서 팝니다. 그 이후에는 메타박스가 아니라 말을 구매해야 됩니다. 지금 메타박스가 고정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고정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NFT 경마의 가격이 항상 고정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기른 명마, 준마,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가서 우승한 경력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NFT입니다. NFT. 두 번째는 이제 박스는 다 팔렸어요. 솔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못하는 게 아니죠.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할 때 또 다른 한 방법은 말을 구매하는 겁니다. 박스가 아니라 말을 구매하는데 두 군데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두 군데에서. 마켓플레이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 회원들이 교배에서 새끼난 말을 구매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NFT 거래소, 오픈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 상장되어 있는 오픈시에서 말을 구매해서 내가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오픈시에 NFT 거래소 오픈시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은 추가 상장이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추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시에서 또한 바이낸스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우리가 말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되는데 말을 살 수도 있고 뭐예요? 메타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 쉽죠?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이 살 수도 있지만은 여유 없는 사람은 나는 뭐 70불짜리, 나는 뭐 한 세트,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경주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요. 경주마, 마구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주마는요. 네 가지 혈통이 있습니다. 네 가지 혈통.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전드리가 제일 적다는 겁니다. 10%입니다. 커먼이 40%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나중에 NFT 판매를 할 때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가장 비싼 게 우승 경력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회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XC에서 동영상 보셨죠? 회귀한 XC가 태어났을 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이 레전드리를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왜 커먼만 사도 되지? 왜? 물론 레전드리가 비싸고 달리는 것도 잘하고 능력이 좋아요. 그렇지만 게임은 커먼, 레이어, 에픽, 레전드리가 이렇게 분리돼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NFT의 가격은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희귀성에서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수사일날 예약돼 있는데 그때 피 검사 있나 좀 확인 좀 해주실래? 예. 그 다음에 4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혈통이 4가지가 있고 품종이 4가지가 있고 속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품종은 빈말, 라이트, 파이어, 워터, 얼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말은 경험치가 높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말은 지구력이 강합니다. 지구력. 그 다음에 불말은 스타트가 아주 빠르고요. 빈말은 마지막 스파트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속성은 뭐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순놈, 암놈, 예, 이런 여러 가지, 예, 뭐에 따라서 속성이 4가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쉽게 경주마는 혈통과 품종, 그 다음에 속성, 각각 4가지씩 있어가지고 이 DNA에 따라서 부모의 DNA에 따라서 말이 유전자가 형성이 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교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배. 말은요, 교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박스를 샀더니 새끼가 태어났는데 암놈이에요. 암컷은 새끼를 할 수가 있죠. 네,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번식을 한 달에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총 암컷은 한 달에 2번, 총 5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컷은 이제 새끼를 못 낳고 교배를 하겠죠. 교배를 한 달에 6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6번. 한 달에 6번을 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15번까지 교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암놈은 5번, 순놈은 15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경기에 참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경주에 참여하고 싶어요. 경주 참여하는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암컷은 5번 새끼를 낳고 순놈은 15번을 교배를 해야만 경기 참여 조건이 된다랍니다. 원칙이. 근데 한국은 대표이사가 한국분이라 그런지 한국은 특별 케이스로 락을 지금 해제된 상태다. 근데 말이 많아지고 참가자가 많아지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시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말을 구매한 사람은 교배도 잘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 교배하면은 원칙이 있어요. 제가 70불짜리 갖다가 600불짜리하고 교배를 하면은 600불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품종으로 출사를 해요. 낮은 품종. 뭐가 있냐면은 열성의 법칙입니다. 열성의 법칙. 열성의 법칙이 뭐냐면은 낮은 품종으로 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품종.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배를 할 때는 좋은 품종, 뭐 비싼 거 이런 거 하고 할 필요 없고, 내가 암놈을 가지고 있어요. 순놈하고 교배를 해야 되겠다. 그럼 교배가 얼마예요? 순놈의 가격에 따라서 정해지죠. 순놈의 가격에 30%에서 50%까지, 56%까지 나오더라고요. 56%까지 최대로 이렇게
교배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커먼을 가지고 있으면 커먼하고 하는 게 좋고 비슷한 것끼리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배의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마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구간. 마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구간은요, 첫 번째, 누구나 다 필요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마구간은요, 새끼 나는 데요. 번식지입니다. 번식지. 새끼 나는 데인데, 처음에는 출산은 마구간이 없어도 출산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출산할 때는 반드시 마구간이 필요합니다. 네, 마구간은 하는데, 두 번째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교배하기 전에 교배비만 가지고 교배를 냈더니 안 돼요. 왜 안 돼요? 교배하기 전에 반드시 마구간 비용을 내야, 마구간을 구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결제가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메타 F 가스 토큰을 구비한 다음에 합니다. 마구간 비용은 비싼 게 아니고 48달러예요. 누구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8달러가 있어야만 두 번째 교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구간은 뭐 하는 거냐? 체력이 경기에 뛰고 나면 지치겠죠? 한번 뛰고 나면은 체력이 소진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5번, 하루에 3번 이상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마리 말이 필요하겠죠. 여러 마리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 마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5일에서 7일 사이 되면 최대 그러면은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마구간에서 휴식을 하면서 3일 동안 휴식을 하면서 건초도 먹고 그다음에 뭐요? 비타민도 먹고 당근도 먹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휴식을 하면은 체력이 한 번 먹을 때마다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충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주를 하는 경기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경기를 하는 경기. 이거를 아레나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아레나 경기장. 지금 현재 대기실에 1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1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승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사장님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 40분 딱 되면은 정확하게 차단을 할 겁니다. 경기장은요, 실제 경기장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경기에 나가서 말이 속도가 어떻게 떨어지냐, 온도와 날씨, 습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의 그 속도, 경주마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한 예로 한국은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한국의 서울에서 경기를 하면 좋은데 서울에서 할 것 같았는데 랜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랜덤. 경기장 선택을 랜덤으로 한대. 근데 이게 호주가 지금 겨울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하려고 하다가 저는 여름에 잘 뛰는 더운 날씨에 잘 뛰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할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 했어요. 그럼 호주는 날씨가 추우니까 말이 제대로 제 성능을 못 발휘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도 이걸 조작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늘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한 예로 너무 많은 폭우가 내려요. 실제로 그러면은 경기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을 날씨와 똑같이 적용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작이 불가능한 투명한 경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기장 얘기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 경마, 가상 경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 경마는요,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과천 경마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12경기씩 이렇게 열리죠. 12경기, 10경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레이스를 4분 30초 동안, 4분 동안 소개를 합니다. 말이 출전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30초 동안 뭐냐면은 배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2분 30초 동안 레이스를 해요. 달립니다. 그래서 한 경주가 끝나는 게 7분이면 끝납니다. 하루에 몇 번을 하냐? 180경주를 하는 최대 240번까지 한다. 일 180경주에서 240번. 우리 사장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상이에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바로 180번 한다. 아니, 못할 수도 있잖아. 당연하죠.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벤트도 하고 고객을 모으는 기간이고 우리가 홍보하는 기간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비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는 180에서 240번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아요. 한국의 과천 경마는 한국에서만 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170개 나라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70개 나라.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어제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죠. 한 경주에 베팅 금액이 얼마라고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한국의 과천 경마 한 경주에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한국에 있을 때만. 근데 물론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전 세계 170개 나라가 참여하면은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은 그거 이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참여하고 게임을 핸드폰으로 누구나 배팅을 할 수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메타버스 경마는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폴리곤과 좀 전에 말씀드린 트론 기반으로 만들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투명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명한 경기를 한다. 단합을 한다든가 짜고 치는 고수섭이 아니라는 거죠. 조작이 불가능한 투명한 경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기에 투자 비용은 많아도 나중에 운영할 때는 운영비는 과천 경마장 운영하는 거 이런 것처럼 틀리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세계 경마의 선두주자 메타페스트를 주목하라 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 메타페스트 말고 가상 메타버스 경마가 어디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이 비슷한 데가 많은데 많죠. 우리 사장님들보다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그런 걸 검토를 했어요. 다른 회사는 어떤가 다른 회사는 어떤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수익 모델을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주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국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경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수익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봉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돈은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크게 분리됩니다. NFT 경주마 수익입니다. NFT 경주마 수익. NFT 경주마 수익은요. 첫 번째, NFT 경주마를 판매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또한 NFT 경주마를 교배해서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T 경주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됩니다. 지금은 고정가입니다. 지금은 고정가인데 고정가가 아니고 가격이 몇 천만 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메타버스 경마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잠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국간에 대한 수익들이 있습니다. 마국간 수익. 마국간 판매하면 마국간의 수익.
예, 이런 것이 NFT로 됩니다.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NFT? NFT 수익이죠. 경주마가 아니라 NFT 수익. 뭐가 있습니까? 당근을 판매하고 건초를 판매하고 비타민을 판매해도 수익이 들어와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NFT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 두 번째 수익은요, 아레나 경기장 수익입니다. 아레나 경기장은요, 경기에 출전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기에 출전해서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팅을 해서 베팅 분배에 의한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다단계 같은 마케팅이 아니고요. 저희는 가맹점입니다. 총판이나 대리점. 네,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으로 인해서 수익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랑프리 경기 수익. 그랑프리라는 뭐냐면은 매 경주 하루에 7분마다 한 번씩 일어난댔죠? 한 달이면 하루면은 180번을 한다고 했어요. 경기할 때마다 베팅 금액의 10%를 적립을 해놔서 일주일 동안 적립을 합니다. 하루에 180번, 일주일 7번 적립을 해서 그랑프리 경기를 합니다. 왕중왕전을 한다는 거죠. 그 왕중왕전에서 1등을 갔을 때 얼마나 정도 버는? 네. 거기에 있는 배당금이 얼마 정도냐면 약 미니멈 70만 불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본사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70만 불. 그 얘기는 뭐냐면 약 8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레나 경기장 수익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익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NFT 토큰에 관한 수익입니다. NFT 토큰에 관한 수익. NFT 토큰은 어디서냐면 메타패스트의 모든 경제 활동에 NFT 토큰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제 활동이 뭐가 있죠? 메타패스트에서 경주마를 살 때도, 교배할 때도, 판매할 때도, 마구간을 구매할 때도, 경기에 참여할 때도, 그 다음에 베팅할 때도, 그 다음에 뭐요? 참여한 수익들, 보너스 받는 거, 가맹점 수익이나 모든 수익들이 뭘로 한다? 메타 F 토큰으로 사용한다. 예, 그래서 메타 F 토큰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뭐 NFT 뭐 이런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자 그냥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글로벌 유저 유입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저희는요,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이 뭐죠? 블록체인 게임은요, 중앙 집중이 아니라요, 네, 분산화됩니다. 분산화. 블록체인의 장점이 분산화죠? 분산화는 뭐예요? 회사가 모든 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원이 중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회사에서 모든 걸 운영합니까?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해요. 회사에서는 단지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그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똑같은 지금 메타패스트 사업을 하지만은 그 수익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적여서 말씀드릴게요. 메타패스트의 경주마 수익은요, 판매했을 때, 구입했을 때나 판매했을 때 수익입니다. 암놈은 뭐예요? 5번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교배,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주인, 종마라는 것은 말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한 사람,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이렇게 해서 판매했을 때 수익이 공유가 된다. 이 말이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2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40마리가 되면은 그거 판매했을 때 수익은 괜찮겠죠. 그 다음에 순말이 태어났어요. 순말이 태어났을 때 교배를
교배를 15번 교배한다. 시종말하는 것은 순말을 말하는 거예요. 순말. 순말이 35%를 가져가요. 교배 비에. 그리고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회사 이렇게 해서 8.75%씩 이렇게 똑같이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교배 비용이다. 교배 비용.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이 상장이 돼 있죠? 아니, 상장이 이제 공지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상장이 된다고 하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장이 되면서 이제 경기장이 오픈합니다. 오픈하면서 잠시 이제 한동안 우리가 경기장 홍보와 유저들을 모집하는 거, 베팅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이거를 우리가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만났어요. 제가 엊그저께 사람을 만났는데 그애는 민팅 전문가예요. NFT를 사고 파는 전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거를 보고 아직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우리 거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오픈시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 않는데 경기가 오픈이 되고 나면 이제 오픈시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민팅 올리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그 뒤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NFT 거래소도 판매해도 추천인한테 10% 에이전트 총판에게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말을 판매해도. 근데 이 말이 얼마랬죠? 600불? 70불? 지금 우리는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젠런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보다는 훨씬 못하고 디자인도 3D 현황도 훨씬 못하죠. 그 말이 보이죠? 젠런입니다. 젠런.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 회사에서 했는데, 젠런이 이드림이 몇 개입니까? 이 판매 가격에 현재 고정가로 판매하는 이 사람이 내는 게 이드림이 21개입니다. Z1입니다. Z1 제네시스 블러드. 미스터 다크 모스 한번 보실까요? 이드림이 몇 개요? 11개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걸 따온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얼마나 팔고 있는가? 물론 싼 것도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도 경기장이 오픈이 되면은 가격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 경기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아봐요. 말 그대로 그랑프리 상황을 다 받아봐요. 몇 억씩을 받아봤을 때, 몇 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판매할 때는 이제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게 판매할 때 10%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할 때, 몇 억씩 갈 때는 이 추천수당이 한번 추천해 놓고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레나 경기장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레나 경기장 참여 수익은요, 우리 회원들의 매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주마 게임에 참여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에요.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베팅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처럼 조직 사업이 아니라 판권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한 경주에 2천만 원, 3천만 원, 1,500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팅 금액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홍보죠. 홍보, 구전 광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마 출전 수익은 베팅 금액의 25%다. 베팅 금액이 적으면 적어지고요. 많아지면 엄청 많아집니다. 네, 물론 과천 경매장처럼 하려고 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네, 한 달, 두 달만이 아니라 1년, 2년, 3년 홍보가 됐을 때 그런 엄청 많은 베팅 금액이 형성될 것입니다. 근데 25%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20%를 우승한 마라한테 준다. 15%는 2등한테, 3등한테는 5%. 그리고 나머지 5%를 가지고 4등부터 12등까지 차등해서 분배를 한다. 예, 베팅 분배는요, 총 베팅 금액의 50%를 가지고 한다. 우리 사장님들, 과천 경마장의 수익을 어떻게 불리는지를 하면은, 과천 경마장은 세금이 27%예요. 세금이 27%. 엄청난 것을 일주일에 약 수백억씩, 900억 정도 되나요? 월 수익만, 아니, 월이 아니라 한 주에 경기가 일어나잖아요. 주말만 하는데 약 900억 정도가 돼요. 아씨, 아니 이 차 있는데 어째 문 안 열어주더라니까. 예. 예, 세금만 27%가 된다라는 겁니다. 73%만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 없죠? 회사에서는 0.5%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가맹점 총판에게 어드바이저한테 이렇게 배당이 된다. 한 경주의 베팅 금액은요, 1불에서 10불입니다. 1불에서 100불 미만으로 할 수 있는데, 세계 최초로 홀짝 배팅을 할 수 있어요. 홀짝 배팅. 즉, 홀수말이 1등 오냐, 짝수말이 1등 오냐 하는 홀짝 배팅을 할 수가 있다. 예, 지금 가맹점 수수료라는 것은요,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는요, 100만 원 가지고 배팅을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에 한 번에 배팅하는 게 아니죠. 예, 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겠죠. 최대 10만 원까지니까. 그러면은 배팅했을 때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따든 1튼 상관없습니다. 그 100만 원으로 롤링한 그 비용의 7.5%가 에이전시가 한다는 거예요. 총판에게 3.5%가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 많은 게,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팅 금액이. 예, 그리고 총 배팅 금액의 10%는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랑프리를 해서 주당 나올 수 있다. 예, 시간 관계상 마구간 비용은 48달러입니다. 똑같이 12.5%씩 12.5% 하고요. 회사에서는 50%는 소각용으로 사용을 한다. 소각용. 예, 가맹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맹점이 이제 에이전시, 이걸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총판은 디스트리뷰터,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이렇게 있는데, 추천은 기본 5명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이상이라고는 안 나와 있죠. 5명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라인은 한 50명 이상에 돼야 에이전시가 되는 겁니다. 회원이 50명은 돼야 됩니다. 50명. 그 다음에 총판은 1억 정도의 매출이 3명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총판의 조건입니다. 뭐 조건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서는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을 지금 프리로 풀어줬죠. 신청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에이전시는요,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홍보에 의해서, 회사의 홍보에 의해서 인터넷상으로 유입돼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베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추천인과 에이전시 코드가 없으면은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에이전시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밑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에이전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원위치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빨리 에이전시 총판 조건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게임의 예를 낸 겁니다. 1경주에 5만 달러 1달러 하는 겁니다. 5만 달러. 회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보존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 달에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하루에 180번 한다. 5만 달러가 된다. 규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하나는 목표치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5만 달러라는 기준을 해서 우리가 할 때 한 경주에요. 참가 비용이 경주의 참가 비용은 말에 관계없이 말의 품종에 관계없이 1달러입니다. 1달러. 5만 달러 하면은 베팅 금액의 25%를 참가한 말한테 줘요. 우승마한테는 8,000불을 줘요. 2등한 말한테는 1,500불을 줄 수 있습니다. 3등은 500불. 중간 가면 300불을 받아요. 그럼 꼴등 가면 안 주냐? 아닙니다. 12등을 가도 12불을 줘요. 5만 달러일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1경주에 참가 비용이 얼마요? 1불인데 꼴등을 가도 12등을 가도 15배, 25배는 벌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P2E 게임 참가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엑스 인피니티 필리핀의 얘기를 지금 동영상으로 보셨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수익입니다. 가맹점 수익.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팅 금액이 5만 불일 때를 따지면 15%가 가맹점한테 줍니다. 근데 가맹점이라고 무조건 누가 똑같이 주냐? 아닙니다. 자기 산하에서 베팅을 한 금액에 따라 주는 거죠. 예, 5만 불을 했다 하면은 총 나가는 것이 풀리는 것이 7,500불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매일 180번 한다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1년, 2년 후에 핸드폰으로 전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베팅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은 베팅 금액은 5만 달러가 아니고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다음 달, 이번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토큰에 대한 수익이 또 있죠. 토큰에 대한 수익이요. 지금 뭐예요? 가장 큰 수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말을 교배해서 새끼 나는 것도 NFT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참여해서 경기에서 수익을 벌 수도 있고 그다음에 NFT 토큰을 소유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F 토큰을 채굴 해라, 마이닝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수입이 다 메타 F 토큰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받을 겁니다. 지금은 트론으로 했었죠. 이제는 메타 F 토큰으로 합니다. 메타 F 토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1년 후, 2년 후에 이 가치 상승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메타 F 토큰의 우리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F 토큰은요, 트론 기반, 폴리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행량은 8억 개입니다. 8억 개. 코인이 총 8억 개라는 겁니다. 판매는요, 2% 프리세일을 2%밖에 안 해요.
예, 이것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끝나겠죠? 예, 상장이 되니까. 예, 상장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상장하기 전에 빨리 예, 여유 있는 분들은 이걸 아마 깊게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예,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 채굴을 하면 되죠. 메타 F 토큰을 모으면 되죠. 예. 여기에서 가격에 회원들을 모집하는 가장 큰 빠른 것이 바로 토큰 가격 상승에 의해서 사람이 유입이 됩니다. 0.1달러가요. 0.2달러가 되고 0.3달러가 되고 0.5달러가 되면요. 게임을 한 사람들도 배팅한 사람들도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코인을 1달러, 2달러가 되면은 이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글로벌 유저를 위해서라도 1달러, 2달러 이렇게 가격을 상승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메타 F 토큰에 마이닝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엑시 인피니티하고 위믹스를 아실 겁니다.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위믹스는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한국에.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위메이드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에 위믹스가 3년 전에 10원이었습니다. 10원. 토큰 가격이 코인 가격이 1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얼마냐? 2만 원이에요. 지금 좀 떨어졌지만은 최대 2만 8천 원까지 갔었어요. 3년 전에 게임이 나오기 전에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200억이 됐어요. 위믹스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몰랐죠. 엑스 인피니티 3년 전에 1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토큰 가격 엑스라고. 예, 최대 21만 원까지 갔고요. 15만 원 갑니다. 지금 뭐 물론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한번 3년 전에를 보자고요.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50억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안 왔어요. 근데 이거는 메타 F 토큰은 우리한테 과연 기회가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보는 메타 F 토큰은 세계 최고의 게임이다. 그런데 그것도 자체 개발했어요. 개발 인력만 80명입니다. 남한테 의뢰해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2E 게임으로서 최초로 배팅형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천만의 고객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배팅을 좋아하는 수많은 뭐예요? 경마를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 170개 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사용처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는 우리 사람들이 엑시나 뭐요? 몇 달 정도 유효하라고 그럴까? 계약 기간이요. 위믹스나 이런 거 하고는 위믹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한번 2021년도까지를 한번 지켜볼게요. 가장 급상승한 때를 볼게요. 우리한테 저류의 기회가 2012년도에 비트코인입니다. 놓쳤어요. 2013년도 도지코인, 2014년도 XRP, 2015년도 이더리움, 2016년도 에이다, 2017년도 BNB, 2018년도 링크코인, 2019년도에 닷코인, 2022년도 10, 2021년도 갈라. 엄청난 상승을 했던 겁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 저는 메타 F 토큰이 이러한 기회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메타 F 토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가는 다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성공을 가는 다리를 만들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어떡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X에서 없었고요. 미르4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메타페스트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X 인피니티나 미르4를 보니까요. 게임을 시작하고 3년이면은요, 생태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요. 가격이 급상승하고 큰 성공을 이루더랍니다. 기업 가치도 수십조가 됩니다. 우리 메타베스트는 우리에게 기회는 왔어요. 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회사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데 젠런이나 어디요? 디레이스, 페가시, 네, 우리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스텔라 알토스 이런 회사는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메타페스트는 우리한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플랫폼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돼요. 회사가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회사도 만들지만 우리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4가지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메타페스트가 큰 성공을 이루려면 4가지의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객층이 변해야 됩니다. 고객층이. 첫 번째 고객층은 사업에 알맞는 고객을 선정해야 돼요. 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게임이 안 나왔으니까 코인 투자하고 투자할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2단계 투자는 어디입니까? 2단계는요. 이제 게임이 오픈이 돼요. 플랫폼이. 그러면 P2E 게임, NFT 게임을 하는 젊은 층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게임은 좀 복잡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필리핀 예를 들었죠. 베트남 예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요. 지금도 우리 사무실 앞에 점심시간에 나가면요. 3, 4, 5 모여가지고 P2E 게임을 하고 지금 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공략을 하고 게임하는 플레이어를 우리가 고객 대상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P2E 거래를 하고 NFT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민팅이 뭔지도 모르고 NFT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서서히 모르는 건 배우면 되죠. 근데 그 배우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단계는 P2E와 NFT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고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3단계는요.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이제는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고 합니다. 그러면 베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들어와요. 베팅을 고객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으면 안 와요. 재방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온라인 게이머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베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고객에 알맞는 고객을 선정하자. 그래서 고객층의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글로벌로 사업을 다각화하자. 코인에 대한 열정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코인에 대한 열정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P2E에 대해서는 몰라요. P2E 게임은요. 동남아시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전 세계 지금 하면 P2E의 지금 풍포들을 볼까요? 열정은 동남아가 최고다. 필리핀이 32%입니다. 전 세계. 태국이 26%고요. 말레이시아가 23%입니다. 베트남이 17%고요. 그리고 남미입니다. 즉 동남아시아와 남미가 P2E의 열풍으로 지금 날립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겠어요? P2E 게임에 대해서는
글로벌로 다각화하자.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자. 예, 우리 사장님들이 질문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P2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예, 물론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NFT, P2E에 대한 플랫폼의 완화가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나라가, 몇 개 회사가 정부와 소송을 해서 이기고 다시 플레이를 하는 데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게임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엑스 인피니티도 마찬가지고, 조금 완화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법인이 있는 한국의 게임, 아까 같은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만든 미르4라든가 삼국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P2E를 일단은 안 하죠. 왜? 한국에 법인을 두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국에도 좋지만은 이제는 세계 다각화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코인처럼 그냥 투자만 해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객 출입 변화, 글로벌 사업의 다각화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와 회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죠. 부족한 점은 서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요. 회사와 회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는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요. 또한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다각화하고요.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요, 각종 경마지나 정보지에, 게임 정보지에, 또 공중파 TV에 방영을 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메타페스트가 뭔지를 홍보를 할 거예요. 그 우리 사장님들은 뭐예요? 구전 광고를 통해서 마주도 모집하고 베팅 회원도 모집을 하고 많은 유저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회사와 회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주 회원들의 클럽을 결성하는 겁니다. 마주 회원. 마주 회원이 뭐예요? 말을 구매한 사람들이죠. 말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말은 어떻게 사육을 하고, 어떻게 판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을 받고, 어떻게 경주에 참여하는지, 각종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마주 회원들 클럽을 형성해서 거기서 그걸 해야 됩니다. 왜? 이제 경주장이 오픈하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에 부족한 점, 그런 점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이제는 뭐예요? 서로가 좀 이해하고 또 건의하고 회사에서는 바로 검토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또 발전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회사가 큰 성공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NFT 민팅으로 수입은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는가? 민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NFT 거래소에다가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주 클럽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을 하죠. 이제 회원들 모집도 하고요. 마주 회원을 더 많이 모집을 하고요. 100만 회원을 모집하는 게 목표니까. 그 다음에 베팅 회원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제 사업이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전체 똑같이 복제 사업을 하고 구전 광고하고 이런 것들이 봐요. 뭐예요? 마주 회원 클럽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저는 한국에는 없어요. 저는 필리핀에 있는데 마주 회원 클럽을 결성을 해서 보다 나은 한국 사람들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보면은 유사한 NFT 회사에서 소문도 내고 뭐 사업이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그러한 소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회원들이 결성이 되면은 다 그런 것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층을 변화시키자.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으로 다각화하자.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각국으로 하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주 회원 클럽을 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옛날에 자주 이제 했던 거, 제가 요즘 하나씩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칭기스칸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힘들면은, 이런 탓, 저런 탓, 뭐 때문에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탓을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기스칸 잠언을 한번 제가 큰 소리로 한번 낭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림자 말고 친구가 없었고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을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방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리고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세계에서 영토 확장을 가장 많이 한 칭기스칸이 내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코인 가격 많이 하락해서 힘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한다고 뭐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잠언을 보면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